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씩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맹자가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사실은 뭐 거의 성현이라는 게 뭐냐면은 틀릴 수 없는 존재로서 이렇게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누구나 예를 들어서 맹자를 보고 그럴 때는 이렇게 부인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왜? 성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그것이 역사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떠한 맹자가 인간의 정신적인 것, 역사의 측면을 배제하고 그냥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어떤 논리적으로 인의 예지라든가 그것은 사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의 성이 선하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맹자를 추종할 것이고 그 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은 맹자의 일부 학설을 부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맹자의 글에는 요순우에 대한 역사적인 것, 그것이 과연 역사일까라고 일단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500년 동안은 거의 맹목적이죠. 제가 강의했던 식으로 만일의 경우 사회에서 발설을 했다. 그러면은 제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 이하의 부도덕한 인간으로서 낙인 찍혀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도 학문의 민주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맹자를 공부 20대 했을 때 하고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글을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미쳤었구나.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믿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에 대해서 지식이 있던 없던지 간에 글을 보고서 평가하는 능력은 세월이 지나면은 다 자기마다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일단 한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한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곡된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는 과장되어 있는가. 한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도 그렇고 왜곡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고려 왕건이 고려를 개국했을 때 과연 궁예가 미치광이였는가, 아주 폐악한 임금이었는가. 이거는 왕건 측에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역사는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맹자는 지식인이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그대로 우리가 맹자의 글을 봤을 때 따라야 되는가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의견도 이제는 조금씩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고 우리가 글을 볼 때 왜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와 직이 이분들은 요순 시대의 일종의 저기였죠. 관료들이었죠. 이때 우는 치수를 담당했고 직은 농사를 담당했던 사람이죠. 사람이 생활하는 데서 물과 식량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물과 식량은 서로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직이 평세를 당해서 평세를 좋은 어떤 평화로운 세월을 당해서 3번. 그런데 여기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죠. 3번. 그 문을 지나갔다. 누구 문이죠?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들어가지 않았다. 그만큼 업무가 바빴다는 거죠.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것을 훌륭하게 칭찬한 거죠. 훌륭하시다 이런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안자가 난세에 당해서 누왕이라고 하는 시골집 가난한 동네에 거처했을 때 한 주박에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기 어려운데 안자는 그 낙을 바꾸지 아니하신데 공자가 그것을 어지기겠다. 또 이런 거 여러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안빈 낙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짓고 그 옛날 시대는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현대에 이것을 대입시켜 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결혼도 꿈도 못 꾸죠. 맹자가 말하기를 우직과 안회가 다 똑같은 도다. 이분은 예를 들어서 그 9년 동안 정말로 치수 사업하고 세상을 예를 들어서 다스리게 하는 데 있어서 안정을 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뭐 모든 힘을 다 했다. 그런데 안자는 유유자적한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맹자가 여기서 우직과 안회는 똑같은 도다. 자, 성인의 도는 나아가면은 세상에 나간다는 소리죠. 백성을 구제하고 물러나서는 벼슬을 하지 않아서는 내 몸을 닦으니 그 마음은 하나였답니다. 멋있죠. 멋있는 말이에요. 우는 생각하기를 천하에 무엇인가 물에 빠진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거든 생각하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공공해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굶주린 사람이 있거든. 나 때문에 굶주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했다는 거죠. 자, 우직은 몸소 그 직분을 책임져서 자기 자신이 직분을 책임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로 자기 책임으로 여겨서 구하는데 급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직과 안자가 역지면 그 위치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꾼다 하면은 그 사람들 모두 다 반대의 행동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우직이 만약에 벼슬을 하지 않고 물러나 있는 상태였다면은 일단서와 일표음으로 불계 기원을 불계기를 했다는 거죠. 또 안자가 만일의 경우 우와 직과 같은 직분을 맡았다면 똑같이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9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겠죠. 성현의 마음은 무소 편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바 없어서 여기서도 수감이응. 자, 감함에 따라서 응한다.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용어죠. 감이응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주역에 가면 또 나와요. 감이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접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인식을 하던 우리 생각이 인식을 하던 하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체는 바로 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응해요. 저는 이제 그걸 의학적으로 말한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적으로 말한 거죠.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의해서 그대로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죠. 각각 그 도를 다 했다. 요 각자가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고로 요 사라고 하는 건 만약 이런 소리죠. 우직으로 하여금 안자의 그와 같은 상황에 거처했다면 또한 능히 안자의 낙을 즐길 것이다. 그럼 여러분 안자는 왜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누추한 동네에서 살면서 일단서와 일표음으로 생활을 했을까요? 안자는. 그게 의심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자와 같은 성현이 계셨기 때문에 공자가 하시니까 자기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공자가 계시지 않았다면 안자가 공자처럼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성리학자들의 생각이고 맹자의 생각이에요. 이 속에는 안자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사마천은 아내를 뭐라고 폄훼했냐면은 폄훼했어요. 사마천에서 모기가 날파리가 소 등에 붙어가지고서 같이 따라갔다. 그것은 아내가 무능력한 사람이고 그냥 사람 좋기만 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질다 그러면 사람이 좋기만 한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데 안자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자가 우직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은 아내도 굉장히 많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맹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때 왜 안자는 편안하게 이 가난한 동네에서 거처하고 이와 같은 안빈낙도를 했을까? 공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자가 하시니까. 만약에 공자가 안 계셨다면, 공자가 중간에 돌아가셨다면 안자가 그 업을 대행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자는 결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맹자도 알고 있었고 주자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자, 또한 안자가 우직과 같은 책임을 맡았다면 또한 그 또한 능히 우직의 근심을 능히 근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자는 그냥 어질고 그냥 새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능력을 고대 사람들은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능력을 다 같이 겸비하고 있는 거지 마음으로만 조선시대의 그 책상물림의 선비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딱 맡기게 되면은 능수능란하게 그 일을 마치 내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교육이 지금 교육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배운다는 거 옛날 사람이 배운다는 것과 지금 사람들이 배우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비유하는 오늘 그 같은 집안의 집에서 사람이 싸운 자 있거든. 그거 어떻게 하죠? 말려야 되죠. 한 집안에서 막 사람이 막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가서 말려야죠. 이때는 피발 연관이 굳이라도 이게 뭐냐면 자 집에서 이제 머리를 풀은 상태였는데 머리를 풀고 간만 쓴 거예요, 여러분. 급해가지고 연관에는 간을 쓴 거죠. 그렇지만은 원래 머리를 다듬은 다음에 갓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상황이에요. 이게 급한 모습이죠. 급한 모습. 그때 가서 싹을 말릴지라도 이것은 괜찮다. 자, 불가속발. 한가히 머리를 묶지 아니하고 갓을 쓴 다음에 가서 구하는 것은 급하다. 여기 있다. 이것으로서 우직을 비유한 것이다. 우직은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만일의 경우 향인에서 향인 어느 동네에서 같은 동네지만 누가 싸운다.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때는 피바연간이 머리도 묶지 않고 간만 쓰고서 뛰어가서 구할 것 같으면 이것은 혹된 행동이다. 다른 사람한테 의혹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의 행동에 약간 의혹이 된 것이다. 이럴 때는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비유법이 참 재밌죠? 현실적이고. 자, 비유, 안자. 이것은 안자를 비유한 거다. 이장은 성현이 마음은 다 똑같지만 일에 있어서는 만나는 바가 혹 다를 수가 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처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동사로 해석하는 거죠. 대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죠. 그 이치를 또 각각 그 이치를 감당했다. 이것이 이른바 동안 이유이다. 윤시가 어르되 단기가지 위신이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이게 얘기의 학기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나중에 제가 한번 학기도 한번 강의하고 싶을 정도로 교육에 대한 거. 이것은 뭐냐면 자식들을 그러면 요거보다 또 하나 있어요. 금어미발지위 예. 야, 미발하기 전에 금하는 것을 예란다. 미리 가르친다. 자,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먼저 그 시에 맞춰서 자, 마땅한 것을 해당되는 것을 일러서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보다도 그 이전에 사전에 금어미발지위 미발할 때 발하지 아니할 때에 미리 앞서서 금하게 하는 것을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그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에서 어린아이들한테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건너고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건너지 마라. 그런데 파란불이 들어왔더라도 바로 뛰어가지 말고 천천히 가라. 이것이 바로 사전에 예방 교육적인 교통질서에 대한 예방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금어미발지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경우는 자, 마땅한 거, 어떤 것을 마땅한 것에 해당되는 거. 그게 시라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떨 때 어떤 행동을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시기에는 그 행동이 맞지만 어떠한 시기에는 그 행동이 똑같은 행동인데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지 않을 때에는 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데서 이런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후성이 기시밀례라 앞에 맹자가 그랬죠. 성인은 그 시대 천여 년간의 공간, 시간적인 그 것과 공간적인 것,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하나라는 것. 이것이 다 자기가 처한 바 모두 다 진선했다, 선을 다했다는 거죠. 자, 공도자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맹자한테 선생님 광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불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교유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으로 멈추는 게 또 따라서 예로서 대접하시니 감히 묻건대 어찌된 영유입니까? 이렇게 한 거죠. 자, 광장은 제 나라 사람이다. 통곡은 진 일국진, 일국의 사람을 다한 것이다. 예모는 공경한 것이다.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맹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에서 말하는 불효가 5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으니까 자, 타기 사지를 놀리면서 부모의 봉양을 돌아보지 않는 거. 그런 경우 있죠.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타기사지하에서 이거는 여러분 꼭 옛날 사람들 관점이죠. 놀면서 생활을 올바르게 경제적인 것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불효다. 박혀 호음주.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술 마시기 좋아하면서 또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불효다. 이것도 지나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에 바둑이 전문 기사고 이럴 때는 이거 나쁘게 보면 안 되죠. 그것도 그 사람이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술 마시는 것도 여러분 무조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호음주라고 한 거죠. 자, 재산 불리는 것을 좋아하면서 자, 자기 처자식한테만 사사로이 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 이거는 다 마음에 찔립니다. 저도. 이건 세 번째 불효다. 자, 감각이죠. 감각의 욕심을 따라서 이목이라고 하면 감각이죠. 감각의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각적인 거잖아요. 이것을 따라서 부모를 정말로 잘못하면은 문제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들이 뭐 대신해서 지금은 그러지는 않지만은 옛날에는 자식에게 문제를 해서 부모가
이건 죽일 욕인데 뭐 그렇게까지 곤욕을 치르게 하는 것이 네 번째 불효다. 다섯 번째 싸움을 좋아하는 거. 용기를 좋아하고 싸움질하는 거. 용감한 사람은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이웃들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티격태격하고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다섯 번째 불효다. 그런데 장자가 하나라도 이것이 이 가운데 여기에 하나라도 있는가? 육은 수욕이다. 죽음 정도는 아니죠. 하는 분녀다. 여기 하는 어디 있지? 여기 요거 글자가 잘못됐네. 빠져있네. 분녀다. 성질 내는 것. 싸우고 성질 내는 거. 싸울 때 뭐 성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정 조절에서 희노애랑 애호에서 제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분노예요, 분노. 자, 광자는 자식으로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 서로 책선해서 서로 간에 부모와 자식의 어떠한 그 의리가 깨어진 상태다.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깨어진 상태다. 남남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책선은 부무지도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아유 자네 그런 점은 문제가 있네. 이런 거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현대에 들어서는 여러분 책선도 친구지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저한테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나쁜 거를 이거는 한영 씨가 조금 문제가 있네.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왜? 글로 배워서 그렇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하물며 자식과 부모지 사이에는 약간은 어느 정도 감춰줘야 되는데 이것을 드러내고 막 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은 감정의 손상이 되겠죠. 우는 합이다. 서로 선으로서 책해서 화합하지 못한 것이다. 고로 아버지한테 쫓겨나는 거죠. 책선은 부무지도니 부자가 책선하는 것은 은혜를 해치는 것이 크다. 자, 이것도 여러분, 은혜의 큰 것을 해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적은지 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은혜를 해치는 큰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지대를 해친다가 아니라, 은혜를 해치는 큰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죠. 적이라고 하는 건 해친다. 부모는 서로 선으로서 책하거늘 부자 간에 그것을 행한다면은 이럴 때는 천성의 은혜를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은혜의 큰 것을 해친다. 은혜를 그치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좀 틀릴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는 천성의 은혜를 해치는 거거든요. 천성의 은혜의 큰 것을 해치는 거다. 은혜를 이거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은혜의 큰 것을 큰 은혜를 큰 점을 해치는 것이다. 저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자의 주석에 따르면은 은혜의 큰 점을 해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아차할 때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자꾸만 이렇게 해보면서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준비도 소홀했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장자가 어찌 처자식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겠는가 많은 이런 소리죠. 가정은 요즘 말로 부처와 자모의 어떤 것들, 가족이죠. 가족 관계를 꾸리고 싶지 않겠는가만은 부모한테 죄를 얻었기 때문에 가정의 집에 갈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을 내치고 아들을 물려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이혼이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종신토록 여기서는 이 처자식들을 기르지 아니하나니 이런 소리예요. 그 마음에, 그 마음에, 그러니까 광자의 마음에, 장자의 마음에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죄의 큰 것이다. 죄의 큰 것이다 생각했다 하니 이것이 바로 장자일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장자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맹자가 판단했을 때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 처자식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이것이야말로 죄의 큰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는 맹자의 생각이죠. 실질적으로 장자는 처자식을 물리친 거죠. 여러분 뭐 공자도 마누라 내쫓고 증자도 마누라 내쫓았어요. 왜?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게 현대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했느냐? 안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자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맹자가 이 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갖추면은 이미 부모에 떨어져 살아고 그 처자식이 자기의 중요한 그 가정의 기본인데 이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상처 줬다고 해서 이거를 처자식한테까지 연결지어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이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현대 입장에서는. 그런데 조선시대 학자들은 이런 걸 보고 당연시한 거예요. 마누라 내쫓고 처자식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먹고 살죠? 어떻게 먹고 살죠? 옛날에는 뭐 다 농사 뭐 짓고 그러니까 어디 뭐 진짜 그런 거는 여기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면 뭐 어디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비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장자는 자기 자신한테 부처의 부부관계에 그 짝을 두지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어떤 부부관계 또 자식으로서는 자모의 그와 같은 관계를 두고 싶지 아니했건만은 두고 싶었지만은 다만 내 자신이 아버지한테 가차에 갈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자식의 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처와 자식의 봉양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자가 처자식을 봉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한테 그렇게 해서 쫓겨나가지고 내가 부모를 봉양을 못하는데 마누라와 자식의 봉양을 받지 않았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처자식은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자책으로 벌을 삼았다. 그 마음의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면 그 죄가 더욱더 컸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장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처자식이 여기서 보면은 감히 처자식이 자기를 봉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처와 자식들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럼 먹고 놀아도 먹고 살아도 그냥 안 먹고 자기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집 구석에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 장의 요절은 일반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에 반드시 살펴야 되는 논에서도 나오죠. 가히 성현의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어진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는 양식 이거 글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어떠한 행동을 맹자가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뜻이 애달팠기 때문에 특히 그 뜻이 애달퍼서 더불어 그 사귀는 그 끝이 절교하지 않은 거다.
더부르는 것을 끊지 못한 것이다. 이런 거죠.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